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릴, 뉴스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류창민이라고 합니다. 여기 되게 뭔가 영상 퀄리티나 이 소개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퀄리티네요. 네, 요거를 저도 잘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어서 100%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뉴스킨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횟수로 8년째가 되거든요. 이 제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게 이제 일이고 저한테는 이게 생계가 달린 어떤 잡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고 내 직업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일인데 저한테 삶에 녹아든 어떤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뉴스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이고 제가 29살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37살이 됐는데 이 일이 저의 이 30대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죠? 네,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이 된 이후에 벌써 2년이라는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한 5초 정도의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저 어떻게 보면 되게 간편하게 이제 뭐 얕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많은 어떤 이동 동선이 많이 줄게 됐고 해외여행도 못 가게 됐고 뭐 어떤 삶의 되게 작은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됐고 온라인으로 뭔가를 주문하고 배달시키고 이런 삶의 변화도 많이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배달 음식을 저는 거의 안 먹던 사람이거든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먹던 사람인데요. 지금 약간 배달의 민족 등급이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의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더 큰 메시지는 뭐냐면요. 아까 사회자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트레이너들을 교육하고 회원들도 가르치지만 트레이너들도 교육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장소를 보면 킨텍스라는 굉장히 큰 공간이죠. 일산에 있는 가장 큰 코엑스 같은 공간이고 부산으로 치면 백스코 같은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서 이제 트레이너들 교육하고 컨퍼런스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럽이나 뭐 아시아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큰 규모의 행사들을 했던 트레이너였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스포츠 브랜드에서 후원하는 이런 행사에 불려다니면서 저 스스로도 여행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제 수업을 들어온 사람들이 막 600명, 800명, 전체 참가 인원 막 3,000명, 5,000명이 오는 이런 대규모 피트니스 행사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꿈이었고요. 이게 마지막 제 은퇴 무대였어요. 근데 코로나 2년이 바꿔준 건 뭐냐면요. 이 지금 이 사진에 보여드렸던 이 행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저한테 만약에 제가 뉴스킨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한테는 직업이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서 직업이 점점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아직 내일은 아니야. 나한테 벌어질 일은 절대 아니고 그냥 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트레이너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없앤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한 거 아니. 저는 사실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때부터 뉴스킨을 시작을 했지만 이 당시에 있던 트레이너들은 지금 뭐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직업이 없어진 거죠. 설 무대가 없어진 거예요. 공연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직업이 없어졌죠. 2년째 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이 나름대로의 꿈도 이뤄봤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도전을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
이 상황이라는 거에 휘둘리거나 시대의 흐름에 휘둘리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면 굉장히 좀 다르게 오늘 좀 시선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은 절대 타격이 없을 거라고 직장에만 잘 붙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트레이너들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런 무대가 왜 필요했냐면 사람들이 와서 직접 그 열기를 느끼고 막 부대끼고 가서 강사 얼굴도 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요 다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사들이 없어졌고요. 1차적으로 대기업들이 스폰에서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똑똑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한 브랜드로 치면 저런 나이키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저런 컨퍼런스에 후원하는 굉장히 큰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처음으로 스폰을 이제 좀 잘 안 하게 된 게 제가 저 무대를 끝으로 이런 나이키의 대규모 행사들을 잘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14년, 5년부터 그게 이제 시장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에다가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나이키 브랜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나이키 러닝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어떤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러닝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트니스 쪽에 굉장히 스폰이 많이 줄고 그런 쪽의 카테고리의 상품들도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꿈을 이뤄봤고요. 이거를 이루면 굉장히 뭔가 이 삶의 퀄리티가 바뀔 줄 알고 도전했던 일이에요. 또 하나는 저만의 성취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현실이라는 거를 조금 들여다보게 된 게, 어, 집안의 상황 때문에 제가 18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냥 닥치는 대로 돈을 많이 벌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20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분야에 10년을 일을 하고 거기에 정점을 오르면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버는 돈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버는 돈의 형태가 시간과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내가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이 갑자기 스탑이 되는 일인지 요거를 잘 보시면 내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패턴을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런 큰 브랜드의 이 디렉터들이나 아니면 오너들은 전 세계에 뻗어져 있는 자기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거를 떠나서 내 회사의 오너를 보면 내 회사를 차리고 그 오너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내 회사의 파일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써주게 한다. 에너지와 지식을 쓰게 해주고 노동력을 쓴 다음에 월급이라는 대가를 주고 내 회사는 10배, 20배의 이익을 얻어갑니다. 맞나요? 그러면 오너는 직원들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 부를 만들고 내가 시간과 돈을 같이 버는 형태로 이동을 한 케이스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뭐냐? 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단지 월급이라는 걸 받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느끼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는 다른 제 또래의 월급쟁이들보다는 돈을 2배에서 3배 정도 벌었었어요. 그러면 뭔가 대단히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쨌든 결국에 이 제가 하는 일도 돈은 많이 벌지만 제가 일을 하루라도 못하면 그 하루 이틀에 대한 돈은 바로 멈추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찰나에 제가 뉴스킨을 1년 정도 투잡으로 그냥 소비자만 이렇게 구축을 하고 아까 그 무대에 있던 외국을 2달 동안 갔다 왔는데 어, 딱 아직도 기억나요. 58만 원이 뉴스킨에서 들어왔어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소비자만 만들었습니다. 사업자도 없었고 1년 동안 소비자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이런 세미나를 계속 들었을 때 뉴스킨이 자산이 구축이 가능한 비즈니스고 내가 어느 일정 시점에 이 어떤 파이가 구축이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자산에 대한 권리로 이런 월세 같은 소득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을 돌아와서 내가 어쨌든 여기 정점을 딱 찍고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고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벌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절대 원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킨 58만 원이 10년이 지나면 5,800만 원, 그 이상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모든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만났던 회장님들, 제가 개인 레슨 했던 회장님들이 똑같이 얘기했던 게 월급 벌어 갖고는 평생 일을 하거나 그 수준의 인생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래서 네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늘 저한테 얘기해 줬던 이유를 이 당시에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버는 돈의 형태가 어떤 건지, 시간과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건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10년 동안 일을 해서 내가 있다면, 소속돼 있다면 그 10년 이후부터 돈을 계속 일을 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선택입니다. 저는 8년 전에 뉴스킨을 하기로 선택을 했고요. 저랑 같이 있던 동료들은 뉴스킨을 권했지만 하지 않았고 지금 직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선택이라는 건요. 10년 전의 일이 작은 하루하루, 한 달, 이틀, 1년이 모여서 여러분의 10년 뒤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이과 문과 골랐고 어느 학교 갈까 골랐고 수능 잘 본 다음에 원서를 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다음에 입사원서 넣어서 두세 개가 붙으면 이 회사 갈까 저 회사 갈까 고민하다가 그 회사를 골라서 지금까지 오고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다가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의 배우자를 골라서 결혼했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를 이 시점에 낳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급여, 집, 차, 내 배우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오늘부터 선택하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에 인생을 만들 건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소중하게 좋은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저는 8년 전에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그래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태어나서 25살까지 공부를 하고 저렇게 30살 정도에 취업을 한 다음에 60세에 은퇴를 하고 30년의 일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여생을 일을 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게 99%의 사람들의 인생 계획입니다. 맞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직장에 다니시면서 뉴스킨 하시는 분들 빼고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저 일이라는 시점이 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를 하겠다. 네, 요 생각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보통 평균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70세 정도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걸리기 시작을 하고 그 내가 3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저 질병 케어하는데 돈을 다 쓴대요. 이게 통계예요. 근데 만약에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벌어놨던 저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0년이래요. 지금 경제 상황상. 근데 앞으로 더 짧아질 거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아파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종들을 보면 옛날에 젊었을 때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계셨던 어르신들이 지금 70세가 넘었는데 또 다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실 거예요. 말은 이제 나는 일을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한 70 정도 돼서 내가 다시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여행 다니고 살고 싶으신지.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볼게요. 일을요, 이 사람들은 좀 짧게 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저 일을 하는 저 10년 동안 돈이 잘 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한 10분의 1, 반 토막 정도밖에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인생을 산대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위아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위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짧게 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보통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위하고 아래 사람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적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을 멈추면 돈이 끊기는 사람들이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을 멈춰도 돈이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일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쓸 만큼 현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걸 자산으로 갖고 있든가.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10년 동안 땅을 팝니다. 평생 나오는 우물을 땅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자수성가한 이런 오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여러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사업 지금 있는 그 회사를
안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저 10년 동안 원래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버는 돈을 계속 재투자하면서 내가 사실 수중에 그렇게 많이 돈이 있다는 느낌이 안 받게 이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감히 오늘 말씀드릴게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뉴스킨이라고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큰 아파트 사고 싶냐? 네. 수입차, 국산차 뭐 타고 싶냐? 수입차 타고 싶대. 그럼 돈 잘 버는 직업 뭐냐? 근데 사업하면 된대요. 그럼 넌 뭘 준비하고 있냐? 회사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패러다임이라는 건데요. 왜 이게 생겼냐면요. 부모님들이 물려준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물려준 거예요. 제 친구들 부모님, 저 부모님은 이제 50년대 초반생이시고요. 저희 친구들 다 보면 50년대생이 이제 그 저희 부모님들이신데 그들은 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일 잘 사는 세대죠.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세대가 지금 50년대생이시거든요. 40년대생, 50년대생. 그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하나 볼게요. 50년대생이에요. 저는 85년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제생활 했던 시점보다 40년의 차이가 있어요. 3, 40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3, 40년 전에 벌었던 그 인생의 패턴을 가지고 지금 이 환경에 사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20살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저는 20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했는데 뭐가 남았냐? 라고 약간 불효자처럼 이렇게 반기를 들었죠. 이 패러다임이 왜 생겼냐면요.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월급 받았던 시절에는 대기업 다니면 요 정도 월급 받았대요. 진짜 조금 받았죠. 그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20년, 21년에 보통 대기업 입사하면 세금 떼고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월급이요. 약 40년 동안 3.5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랐죠. 그쵸? 많이 올랐죠.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가 지금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에 요 시절에 아파트 한 채가 저 가격으로 샀대요.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들 있죠. 청담동, 잠실 뭐 이런 데, 반포동, 서초동 이런 데 재건축 들어가는 그 아파트들이 다 저 가격대면 샀대요. 지금 2021년 제가 요거 숫자를 해결 안 했는데 평균 가격이 요 가격입니다. 아파트가 9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 형태를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90배 이상씩 뻥튀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세대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씩 올라요? 많이 올라요. 2배예요. 아니면 1.5배. 시드머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시드머니가 일단 시작이죠. 10억, 20억부터 시작이죠. 지금 저게 서울 평균 가격이고 서울 이 한강 이남, 서초, 반포, 잠실, 송파 이쪽을 보시면요. 평균 가격이 20억이 넘어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아파트 한 채가 매물로 나왔는데 330억이래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30억이고 관리비만 889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관리비만.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1년 3개월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면 아파트 한 채씩 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월급의 반만 저축을 해도요. 3년이면 아파트를 하나씩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세대는요.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이 걸려요. 현찰로 산다고 하면. 반 쓰면 60년 걸려요. 그럼 제 나이는 몇 살이냐면요. 97세.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고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돈을 벌었고 지금 우리 세대한테도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직장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돈 잘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부모님 세대는요. 저 돈을 벌어도 반 혹은 3분의 1씩은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월급의 반 저축하고 계시죠?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저축하고 계시죠? 부단 집값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떡볶이 300원, 500원이면 배 찢어지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 떡볶이집 가서 튀김에다가 떡볶이 순대 뭐 이렇게 조금 시켜 먹으면 얼마예요? 2만 원 나와요. 네, 2만 원씩 나와요. 이게 지금 물가라는 겁니다. 그럼 월급이 여러분들 떡볶이처럼 500원 시절만큼 지금 2만 원어치를 펑펑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올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10년이 흘러도 그만큼 또 상승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표인데요. 저는 뉴스키너 와서 이걸 처음 봤어요. 제가 37이고요. 55세에 은퇴한다고 치면 100살까지 저 45년 동안 돈을 안 벌고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지금 직업이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거 계속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쪼개보니까요. 노후 자금이 15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생활비예요. 뭐 대단히 하는 게 아니야. 생활비입니다. 40년 동안 쓰는 생활비가 15억이 필요한데 그게 한 달로 쪼갰더니 부단 300만 원밖에 안 돼요. 300만 원씩 40년을 살아야 되면 15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15억이 현찰로 이 퇴직금으로 나올 수 있는지 혹은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처럼 나오는 일인지 두 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뭔가를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킨을 진짜 미친 듯이 저 28년을 하면요. 저 두 가지 15억을 현찰로 갖고 은퇴를 한다던가 저 300만 원 이상이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일이라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인지를 한다면 직장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자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요 네 사분면 안에 돈 버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대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저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딱 틀어보면요. 인구가 저 사람들은 요 왼쪽에 있는 분면이 90%라고 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돈은 10%를 갖고 있대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저 네 분면 안에 있는 돈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이 특징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출근해야 돈 나오고 내 가게 열어서 장사해야지 돈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기는 이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노동력이 떨어지면 급여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100을 투자하면 100의 수익이 돌아오는. 그리고 리스크입니다. 평생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최대의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인구는 10%고요. 맞나요? 오너가 10%도 채 안 되죠. 돈은 이 사람들이 90%를 갖고 있대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럼 하나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돈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이 돈이 합친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 혼자 돈이 더 많아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일 큰 대기업의 그 회장님의 자산을 다 쓸어 모은 것과 그 회장님의 전 직원들 자산을 쓸어 모은 것과 누가 돈이 더 많아요? 한 명이 돈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시간 곱하기 돈의 형태를 번대요. 시간 1을 투자하면 곱하기 100, 200, 1000 막 이렇게 돼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요. 한 가지 비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셰프 다 아시죠? 이연복 셰프, 그다음에 백종원 이렇게 두 명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연복 셰프는 자기 가게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수입이 멈추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백종원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가게가 문을 닫나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점포가 지금 뻗어져 있고 그 더본 코리아라는 그 가맹점을 갖고 있는 수천 개의 대리점과 브랜드를 통해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백종원 혼자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지속해서 계속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오너가 지금 최근까지 감옥에 가 있었죠. 그럼 원래 가게가 문을 닫은 거죠. 근데 하지만 TV는 계속 팔렸고요. 핸드폰은 계속 팔렸고요. 전 세계에서 삼성이 만든 그런 칩이나 이런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팔려 나갔습니다.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평생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100을 투자하면 곱하기 100이 돼서 이런 제곱이 돼서 들어오는 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와 시간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팩트는 저 왼쪽에 있는 E하고 S에 있는 분면의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시간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 저 때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막 미친 듯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요 졸업을 하면요 창업하려고 미친 듯이 이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저의 한 5년 선배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앱을 개발해서 앱을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했던 게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 그렇게 앱을 구축을 해서 그거를 굉장히 큰 회사에다 갖다 팔았죠. 네, 그런 형태를 가져서 이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주식이라도 해보자 해서 투자자 영역으로 가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투자자는요 주주총회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니고요. 주주총회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시간이 흐르면 저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키는 감히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경제는요, 트렌드가 있어요. 이거를 읽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옛날 방식대로 내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유통이라는 걸 통해서 돈이 벌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도요, 다 모든 유통회사입니다. 사이트를 파는 회사, 정보를 파는 회사, IT를 구축해서 하는 회사,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교육을 만들어서 팔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쨌든 유통은요, 옛날에는 과자를 비유할게요. 200원짜리 과자를 회사에서 만들어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슈퍼마켓 가서 우리는 1,000원 주고 사 먹었죠. 정상적인 유통이었죠. 그래서 유통비가 80%가 녹아져 있는 게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는요, 대기업이 이거 중간에 있는 마진을 우리가 다 먹자. 대신에 소비자한테 조금 돌려주고 중간 마진 우리가 다 먹자. 그래서 200원짜리 똑같은 과자를요, 대형마트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소비자한테 좀 깎아주면서 하기 시작을 했죠.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어요. 누가 마트에 차를 타고 가냐, 귀찮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다 자리를 잡았고 아무도 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 유통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대기업을 다니면 나 대기업 다녀. 나 대기업 다녀서 프라이드가 높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대기업 굴레 안에서 대기업한테 돈을 벌게 도와주고 대기업한테 다시 내가 번 돈을 다시 갖다 주는 형태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비유를 해드리면, 굉장히 큰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죠. 거기 다니면요,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그 월급을 준 만큼 그 회사의 노동력이 많이 착취가 되고, 그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 1등, 전 세계에서 탑 10에 드는 그런 회사로 키워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계열사 카드를 하나 회사에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회사 계열에다가 돈을 갖다 쓰면 할인을 미친 듯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냥 하나를 비유를 할게요. 우리끼리니까. 삼성에서 일을 한다고 치면 삼성에서 번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신세계에 가서 돈을 쓰면 할인해 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신세계가 모든 가맹 계열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다 갖다 줍니다. 다시 내 회사에서 받는 돈을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은 뭐냐면요, 회사가 월등히 좋은 그 가격을 투자를 하고 회원한테, 소비자에게 더 싼 금액 혹은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중간 과정 아무것도 없고요. 중간 과정을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입소문. 근데 이게 안 됐었던 마케팅이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잘 안 돼 있었고 이런 소셜도 잘 안 돼 있었고 굉장히 약간 아날로그 방식일 때는 이게 좀 더뎠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인플루언서들이 왜 공구를 그렇게 때릴까요? 회사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한 회사가. 근데 일회성이죠, 그거는. 한 회사가 이 인플루언서한테 너의 이 팔로워를 데리고 공구를 한번 때려줘. 그러면 마케팅 비용 너한테 다 줄게. 그렇게 해서 제품을 판매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키는 뭐냐면요, 그 행위를 똑같이 하는데요,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재구매를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해 자산이 돼서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안정적인 수입이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수입은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거는 고정된 안정된 수입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는 사실 안정적이 가난하게 지속적으로 사는 거고요.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띄어야 저는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사용 안 해보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게 왜 뉴스킨하고 비슷하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우리가 많이 시켜 먹으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거기서 주문을 하면 매장과 저를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데가 이어줬고, 거기서 중간에서 그 소개 비용을 배달의 민족에서 계속 받는 거죠. 그쵸? 이 에어비앤비도 숙소와 이용자를 가운데서 연결해주고 그 중간에 수수료를 계속 받는 거죠. 이윤을. 뉴스킨 똑같습니다. 뉴스킨 회사와 뉴스킨 소비자를 우리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연결에 대한 대가로 이용하는 내내
거기에서 발생된 매출의 일부분을 수익으로 지속해서 돌려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벌써 36년, 37년이 됐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37년 동안 계속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자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내 자녀한테 상속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회성 혹은 월급을 받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런 자산성 소득을 받고 싶으신지 그걸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2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집콕을 했죠.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7년의 어떤 그 데이터와 자산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입, 상승하는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29살 꼬맹이가 시작했던 일이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코로나가 만든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형태로 매장과 직업들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기름 차 넣으시는 분들 요즘에 습관이 됐죠. 주유소에 들어가면 일단 내리죠. 확인도 안 하고 내리죠. 그럼 사람이 막 달려오면 여기 뭐야 셀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셀프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셀프 주유소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보시면요. 저는 오늘 또 좀 이따 마트를 갈 건데 옛날에는요 1번부터 20번까지 계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저희 동네 그 이마트를 가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밖에 데스크가 없어요. 계산대가. 나머지는 다 셀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마트를 가면 전부 다 무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에는 V반등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가졌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이미 벌어졌죠. 다 같이 떨어진 다음에 양갈래로 갈려가지고 하나는 급격한 상승을 이뤄내고 하나는 급격한 저하를 이뤄낸 경제 이 양극화가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직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부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코로나 시대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보면 배달 가게는 미친 듯이 매출이 폭증했고요. 사람이 막 북적북적대는 이런 매장들은 급격하게 문을 닫게 됐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미래지향적이고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어떤 직업군들은 고소득자의 이 반열에 오르는 형태를 띠게 됐고 환경에 지배되는 어떤 일들과 대면해야 되는 일들은 점점 더 도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내 직업이 안정적인지 불안한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도에 1분당 소비되는 컨텐츠 소비량이에요. 미국에서 통계를 낸 거고요. 위에 보면 이제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보시면 되고 이게 더 많아졌겠죠. 오른쪽 3시 방향에 보면요. 1분당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돈이 이 금액이에요. 말도 안 되죠. 1분당 소비되는 거예요. 온라인에다가. 네, 100만 달러. 1분당. 옛날에는 다 가서 샀는데 지금 다 온라인. 여러분들 온라인에다가 돈 얼마나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대면에서 뭔가를 소비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보셔야 되는데 뉴스킨 되게 좋은 일이고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 흥행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흥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있거나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옛날에 부모님들이 사기를 당했던 그런 불법 다단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특이한 이 일은 어떤 형태로든 강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듣다가 불편하면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나는 소비자만 할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이게 강제예요. 불필요한 지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스킨로션 쓰고 영양제 먹고 샴푸 비누 다 사용하시죠. 그거를 뉴스킨으로 변경을 해보는 거예요. 브랜드를 체인지. 여러분들 마트 가서 이 제품 좋은 것 같아 한번 써보는 그런 행위 하시죠. 그런 거를 그냥 뉴스킨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좋은지. 근데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게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라고 해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던가 그게 아니어도 불필요한 제품을 막 필요도 없는 전기장판 막 500만 원짜리 막 사야 된다고 한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사업을 떠나서 진짜 이게 재구매가 될 만큼 계속해서 쓸만한 내가 쓸만한 제품인가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제품이 떨어지면 또 다시 재구매가 매달 매달 벌어지는 일인지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커피 브랜드가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한 이유는 커피를 사람들이 매일 한 두세 잔씩 사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를 한 번 사 먹으면 1년 뒤에 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별로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한 번 구매하면 막 1년, 2년 뒤에 살 수 있는 막 냉장고나 막 이런 것들 판매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근데 뉴스킨은요, 정확하게 한 달, 두 달이면 재구매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소비재고요. 제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매니아가 한번 되면 10년 이상 쓰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남에게 권해줄 만한가 보셔야 되고요.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제품인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체크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있는 이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도 X라고 하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회사의 소비자와 사업자가 정확한 정상적인 비율로 공존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 정상적인 비율이 뭐냐면요, 커피 전문점 하나당 매장에 와서 방문해서 커피를 사 먹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니까 매장이 돈을 벌고, 5년, 지금 통계상 한 명의 사업자당 40명 이상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통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다 모두 정보가 공개돼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회사 검토하셔야 돼요.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10년 동안 자산을 구축했는데 그 회사가 통으로 없어진다는 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빌딩이 갑자기 지진으로 붕괴가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있었고 튼튼한 회사인지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구글이나 이런 데 뒤져보시면, 네이버 뒤지지 마세요. 구글이나 이런 데 공식적인 걸 다 뒤지면 다 여러분들 공식적인 내용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 소개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품 보셔야 되고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네 가지의 디비전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킨케어, 영양제,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들어오는 빅플래닛, 그다음에 기부할 수 있는 NTC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모토로 이제 시작을 했던 회사인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굉장히 이렇게 큰 성장세를 띠면서 오다가 2009년, 8년에 에이즐락이라는 이 회사, 이 디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유치하죠. 에이즐락. 나이를 잠근다라는 어떤 되게 유치한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회사는요, 뉴스킨 회사가 아니었어요. 원숭이를 영장류를 가지고 두 분류로 나눠 가지고 한 부류는 이렇게 키우고 한 부류는 이렇게 키웠더니 30년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부류는 늙었어, 한 부류는 늙지 않았어. 그거를 밝혀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늙고 어떻게 하면 늙지 않는다라는 걸 밝혀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뉴스킨이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협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주고 통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 꽤 됐죠. 그래서 제조력이 있는 이 뉴스킨과 이 과학적인 데이터와 굉장히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보는 그 똑같이 일반 화장품하고 똑같은 일반 영양제랑 똑같은 그 캡슐과 튜브 형태로 갖고 있는, 손쉽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낸 게 지금의 뉴스킨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브랜드들 막 성분이 어떻고 이런 걸 막 따지면서 이런 있는 소비자들이 얘기하시면 저 대답 잘 안 해요. 별 거기에 대응하고 싶지 않아. 네, 여러분들 나도 자동차가 있고 너도 자동차가 있는데 우리 둘 다 자동차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저는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 20년 된 경차를 가지고 있고 그 친구는 벤틀리를 타고 있어요. 그럼 벤틀리 타는 친구가 짜증나겠죠. 예. 이걸 같은 자동차 오너라고 막 우리 둘 다 막 자동 뭐 이러면 짜증 나겠죠. 이런 게 사실 에이즐락입니다. 그리고 뉴스킨에 나와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게 진짜로 젊어지는지 의심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제품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제 사진이거든요. 이게 왼쪽이 한 4년 전인가 그렇고요. 오른쪽이 최근이고요. 지금 뭐 실시간으로 보시고 있으니까 이거 뭐 어플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9년 전부터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였어요.
9년이 흘렀고요. 요즘에 느끼는 거는 누가 어릴 적 친구가 결혼을 한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을 가면 이제 난리가 나요. 저는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됐고 저도 점점 젊어지고 있고 제 친구들 세월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됐죠. 30 후반, 40 된 이 주변의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고요. 저희 어머니는 당뇨 중증 환자예요. 왼쪽 보면 아파 보이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을 텐데 이 오른쪽 보시면 이게 세월이 거꾸로 간 게 이제 이 제품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뉴스킨을 해서 뭐 돈을 벌어서 이것도 좋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젊어진 거에 대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 저한테 선물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올 겁니다. 갈바닉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될까 말까 어쩔까 했는데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TR90라는 게 나왔고요. 이 제품이 될까 말까 했는데 저는 이걸로 비즈니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TR90가 하루 만에 88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15년도에는 이런 제품이 또 나와서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16년도에는 뉴스스팬이라는 제품이 나와서 또 600억 이상의 하루 만에 매출을 일으켰고 이 루미스파라는 제품에서 또 한 번의 밀레니얼 사업자들이 폭발적으로 또 성장을 하면서 지금 월천 이상의 밀레니얼 사업자들이 버는 그 기반이 됐던 아이템이고요. 저도 이때 런칭했던 이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이지락 부스트라는 제품이 나왔고 나오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제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장을 했고요. 에이지락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계속해서 달성을 했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에이지락 메타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제품 설명은 할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보면 한 달에 저는 이 제품이 1000억 이상의 매출을 하루 만에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저기에서 3, 40%의 커미션을 가져갈 거고요. 누구는요. 그 기회를 놓칠 거고요. 누구는 소비자가 될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전 세계에서 떠드는 이 제품이 7년 전부터 연구를 했고 지금 벌써 사람들이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상용화가 돼서 안전성 테스트와 임상 테스트를 다 거쳐서 제품으로 나온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할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죠. 여러분들 이 플랫폼하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저런 브랜드를 그냥 비유한 겁니다. 네, 비유한 거예요. 저 매장은 이제 직영체제지만 그냥 프랜차이즈 비유를 좀 해볼게요. 저 브랜드의 본사를 하고 싶으세요? 저 브랜드 중에 매장 하나 하고 싶으세요? 본사를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회사는 이런 로열티를 주거든요. 뉴스키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 본사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이 로열티가 이제 5%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매장을 내서 매장이 매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은 점포만 한 개의 점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 가맹은 본사만 할 수 있다는 건데 뉴스키는 이제 시작한 여러분도 여러분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점포에 대한 권리를 로열티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뜻은 평범한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세한 거는 오늘 초대해 주신 분에게 좀 정확하게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게 확장세가 얼마나 크냐면요. 내가 이렇게 6명을 뉴스킨으로 비즈니스 그리고 돈을 벌게 도와주면 그거에 대한 이 사람으로부터 파생된 매출의 로열티를 5%를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생된 사람도 5%, 그러면 2대에 있는 저 노란머리도 노란머리 여자도 노란머리부터 시작된 6차까지의 이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냐면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비즈니스 알아본 다음에 6명에게 나와 같은 기회를 알려주면요. 저분들도 나와 같이 소비자를 구축하고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 1차 대리점은 6개가 되고요. 거기서 5% 로열티가 나오고 저 6명에게 나와 같이 6명씩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시스템에 안착을 시킵니다. 그럼 저 행위를 하게 되면 요건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면 2차 사업자는 36개의 대리점이 됩니다. 이렇게 6명씩 복제가 되면 3차는 216개, 4차는 7,700개, 5대는 4만 6천여 개, 6대는 27만여 개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 합치면 33만여 개의 대리점을 배출한 여러분은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작해도 모두 공정하게 지금 시작한 사람으로부터 6대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1%만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여기서 1%만 성공했다라고 치면 3천여 개의 대리점을 갖고 있는 오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한 달에 이 대리점 하나당 미니멈 20만 원의 로열티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예요? 한 달에 6억을 버는 오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뉴스킨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보상이고요. 자세한 건 알려주시면 오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뉴스킨에 그래서 비전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다시 되묻는 질문이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게 좀 어려우면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지 다 이유가 다를 겁니다. 우리는요 평생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데 내 반평생 이상을 버리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포기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태어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100살이라면 100살 하루 24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일을 하느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일을 하느라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내고 일을 하느라 부모님 임종을 못 보는 경우도 사실 진짜 있고 일을 하느라 아이들하고 떨어져 지내는 시간 아빠는 돈 버는 사람 엄마랑만 노는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시간을 되돌렸어요. 저한테는 계기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 못 갔어요. 그 당시에 저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진짜 안 좋게 돼서 돌아가셨으면 임종을 못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돈 버느라고. 근데 비단 저한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고요. 내가 만약에 돈을 버는데 얽매여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면 어떤 이 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 뉴스킨을 통해서 마흔에 은퇴하는 게 재정적인 은퇴를 하는 게 제 이 꿈입니다. 그리고 뉴스킨이 저한테 좀 비전을 하나는 뭐냐면요. 여행의 어떤 기준이 바뀌었어요. 여행은 항상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나면 아니면 시간을 내서 미리 막 1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여행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한 게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지금 뉴스킨 하면서 하는 여행은 사실 가는 것만 정하고 오는 걸 딱히 정하지 않는 게 여행인 것 같아요. 거기가 좋으면 그냥 거기에서 온전히 시간을 쓰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오거나 조금 더 있으면 되니까. 내일 가면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일상이 됐어요. 제주도만 가도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정 다 사실 일정이 없었어요. 그냥 계획만 있었는데 그냥 여기 하루 종일 있었어요. 6시간인가? 카페에서 술을 팔아가지고 그냥 6시간 동안 여기서 맥주만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바람도 너무 좋고 이렇게 돼서.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인스타 보면 막 핫플레이스 카페 가시죠. 주말이나 이런 성수기 때 가면 박 터져서 이런 사람 사진 못 찍어요. 근데 그냥 한적한 때에 그냥 내가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여행.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생겨서 아빠, 엄마, 나 여기 가고 싶어 했을 때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훌쩍 떠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인스타그램 보니까 뉴스킨 리더 사장님들 지금 다 막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가셨더라고 방학이라고. 예,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가 이 엄마 아빠가 되는 게 그런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뉴스킨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 뉴스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 100%를 전달해드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 뉴스킨이라는 것 제가 소개해드린 이 뉴스킨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선물이 될지 혹은 내가 지금 갈구하는 게 있다면 뉴스킨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살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던 뉴스킨이 저한테 30대 후반 그리고 제가 포기했던 인생을 진짜 즐겁게 살 수 있는 한 가지를 만들어 줬고요. 오늘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오늘 이제 제 진짜 첫 번 뉴스킨을 하면서 첫 번째 버킷리스트 꿈이었던 엄마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주는 거를 오늘 하게 되는데 이사는 아니고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이제 다 지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구경 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지금 있는 살림살이를 다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버리거나 새로 사야 되는지 그런 사이즈도 재고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가 오픈을 해서 집 구경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오늘 굉장히 설레어하는 날이에요. 빨리 오라고 저보고 지금 했는데 강의가 있어서 빨리 못 가요. 그래서 오후에 가야 된다. 오전에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뉴스킨을 해서 그래 갈게 했는데 제가 약속한 이 세미나가 있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준비를 했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뒤에 있는 시간 더 저보다 뛰어난 우리 뉴스킨 사장님이 좋은 얘기 해주실 거니까 끝까지 자리 지키셔서 좋은 기회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뉴스킨이 저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